혹시 아침을 간단히 먹는다고 하면서 시리얼이나 빵, 떡 같은 음식으로 때우고 있지는 않나요? 만약 그렇다면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하루 혈당과 식욕, 그리고 체중 변화까지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는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드리는 이야기는 아침 식사를 어떻게 바꾸느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아침이 하루 전체를 좌우합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게 중요합니다. 아침은 하루 중 가장 민감한 시간입니다. 밤새 아무것도 먹지 않은 우리 몸의 혈당은 잔잔한 호수처럼 고요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첫 음식이 어떻게 들어오느냐에 따라 몸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크게 반응합니다. 특히 흡수가 빠른 탄수화물이 들어오면 혈당은 순식간에 올라갑니다. 시리얼, 빵, 떡, 과자 같은 음식들이 바로 여기에 해당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이런 가공된 탄수화물은 통곡물보다 훨씬 빠르게 흡수되고 혈당과 인슐린 반응도 더 크게 나타납니다. 혈당이 급하게 올라가면 몸은 이를 낮추기 위해 인슐린을 한꺼번에 분비합니다. 그러면 혈당은 다시 급하게 떨어집니다. 이 과정에서 손이 떨리고 집중이 흐려지고 단 음식 생각이 강하게 올라오는 혈당 낙하 현상이 생깁니다. 이때 많은 사람들이 무의식적으로 초콜릿, 커피, 과자 같은 빠른 간식을 찾습니다. 이렇게 다시 혈당을 올리고 또 떨어뜨리는 일이 하루 종일 반복되면서 혈당 롤러코스터가 만들어집니다.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한 가지는 분명해집니다. 아침 첫 음식이 하루 전체의 혈당 리듬을 만든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아침에 피해야 할 음식들을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시리얼과 빵입니다. 시리얼은 곡물을 압착하고 가공한 뒤 설탕과 향, 기름이 더해진 경우가 많습니다. 보고된 연구들을 보면 같은 양의 탄수화물을 먹더라도 시리얼은 통곡물보다 혈당 상승폭이 훨씬 큽니다. 여기에 우유까지 더해지면 유당까지 함께 작용해 혈당 반응은 더 가파르게 올라갑니다. 흰빵, 흰떡, 라면, 과자 역시 껍질과 섬유질이 제거돼 흡수 속도가 매우 빠릅니다. 아침을 가볍게 먹는다고 생각했지만 사실 몸은 가장 큰 부담을 받고 있는 셈입니다. 둘째는 공복 커피입니다. 아침에 커피부터 마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연구를 보면 공복 상태에서 카페인은 교감신경을 강하게 자극해 혈압과 혈당, 위산 분비를 동시에 올릴 수 있습니다. 속쓰림이나 울렁거림, 심장이 두근거리는 느낌이 생기기 쉬운 이유입니다. 커피를 끊으라는 뜻이 아니라 아침의 첫 음식으로 마시지 말자는 이야기입니다. 셋째는 유동식 아침입니다. 중미음, 스프, 미숫가루처럼 쉽게 삼켜지는 음식들은 씹는 과정이 거의 없습니다. 연구에서도 액체나 반액체 식사는 같은 열량이라도 고형식보다 포만감은 낮고 혈당 상승은 더 빠른 것으로 나타납니다. 아침 첫 음식일수록 후루룩 먹는 방식보다는 씹히는 음식이 훨씬 안정적입니다. 넷째는 고구마를 공복에 단독으로 먹는 경우입니다. 고구마는 분명 건강한 음식이지만 공복에 혼자 먹으면 전분과 당이 빠르게 흡수됩니다. 일부 성분은 위를 자극해 속이 답답한 느낌을 만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고구마는 아침 식사 이후 다른 음식과 함께 먹을 때 더 안정적입니다. 여기서 지금까지의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핵심은 딱 하나입니다. 아침의 첫 음식이 혈당 리듬을 만들고 그 리듬이 하루를 만든다는 점입니다. 정제된 탄수화물을 아침에 피하는 것만으로도 혈당 스파이크는 줄어들고 오전 배고픔과 과식 충동도 크게 떨어집니다. 여기까지 괜찮으시죠? 그럼 아침에는 무엇을 먹어야 할까요? 지금부터는 아침 식사의 핵심 원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원칙은 씹히는 단백질을 손바닥만큼 먹는 것입니다. 아침에는 단백질을 액체나 가루 형태가 아니라 반드시 씹히는 형태로 먹어야 합니다. 씹는 과정이 있어야 위와 장에서 포만 신호가 충분히 활성화되고 식욕을 억제하는 호르몬이 제대로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달걀 2개, 두부 반모, 무가당 그릭 요거트 반컵, 콩류 반컵, 생선 한 토막 정도면 충분합니다.
반대로 프로틴 음료나 가루 쉐이크처럼 삼키기만 하면 끝나는 단백질은 아침 식사로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채소와 통곡물을 함께 섭취하는 것입니다. 단백질은 든든하지만 최소한의 섬유질과 통곡물이 함께 들어가야 혈당이 더 안정되고 에너지가 오래 유지됩니다. 단백질 반, 채소 한 줌, 통곡물 소량. 이 구조만 지켜도 아침 이후 4시간 이상 식욕과 혈당이 안정됩니다. 세 번째는 단백질의 효과를 떨어뜨리는 조합을 피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단백질이라도 설탕이 들어간 잼, 시럽, 달콤한 요거트, 햄과 소시지, 베이컨과 함께 먹으면 포만감은 줄고 식욕은 오히려 자극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핵심만 짚고 가겠습니다. 아침 단백질의 목적은 배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루 전체의 식욕과 혈당을 안정시키는 데 있습니다. 이걸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제 아침 단백질 식사를 어떻게 루틴으로 만들 수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아침 메뉴를 고정하는 것입니다. 매번 뭘 먹을지 고민할수록 실천율은 떨어집니다. 그래서 단백질 기반 아침 메뉴를 2-3가지로 정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달걀 기반, 두부나 콩 기반, 그릭 요거트 기반 중에서 2가지 정도만 정해도 충분합니다. 두 번째는 먹는 순서를 정하는 것입니다. 채소, 단백질, 통곡물 순서로 먹으면 혈당 반응이 훨씬 부드러워지고 포만감도 오래갑니다. 세 번째는 천천히 먹는 것입니다. 아침 단백질의 효과는 속도를 늦출수록 커집니다. 5분만 천천히 씹어 먹어도 식욕 조절 효과는 크게 달라집니다. 네 번째는 식사 후 짧은 움직임입니다. 식사 후 바로 앉아있지 말고 집안을 천천히 걷거나 간단한 정리를 하면서 10분 정도 움직여 보세요. 이 정도만 해도 혈당과 근육 대사가 훨씬 안정됩니다. 아침 단백질 습관을 일주일만 유지해도 오전 배고픔이 줄고 점심 식사량이 자연스럽게 줄어드는 변화를 느끼는 분들이 많습니다. 한 달이 지나면 오후 피로감이 줄고 3달이 지나면 근육과 체중의 흐름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이건 다이어트라기보다 노화 속도를 늦추는 생활 전략에 가깝습니다. 아침 단백질 식사는 한 끼의 변화가 아닙니다. 아침 한 번을 바꾸면 하루가 바뀌고 하루가 쌓이면 삶의 리듬이 달라집니다. 아침은 나이가 들수록 더 큰 힘을 발휘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그 시간의 중심에는 단백질이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댓글에 오늘부터 실천하겠다는 다짐 한마디를 남겨주셔도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그 한 문장이 평생의 리듬을 바꾸는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에도 여러분의 건강에 꼭 보탬이 되는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